자, 그러면 챕터 4의 교육시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하게 되면 학교가 대표적이죠. 학교에 대해서 학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이 다 그렇지만 어떠한 땅을 선정해야 되느냐, 곧 학교니까 교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일반 건축물은 대지라고 하지만 교지 선정 조건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한번 보는 정도로 할 겁니다. 그 교지 선정상 주의할 점에 보면 학생이 통학지역 내 중심이 될 수 있는 것 당연한 얘기인데요. 참고로 거기에다가 교지 선정상 주의할 점이요. 교지 선정상 주의사항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지문이요. 학생이 통학지역 내 중심이 될 수 있는 것 그 옆에다가 초등학교라고 하시고 1km 이내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놓으세요. 우리 단지계획 배울 때 보면 근린주구라는 게 있었죠. 근린주구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간선도로의 폭이 1000m, 가로 세로가 1000m였죠. 그 중심에 공동시인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거리가 1k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지문에 보면 간선도로 및 번화가의 소음으로서 격리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인 겁니다. 예를 들어 교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인접해 있다. 그렇다면 건축물을 갖다가 이렇게 치면 교사를 짓겠죠. 학교 건물을. 이렇게 진다라고 한다면 이 도로에서 소음이 전달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 도로에서 멀리 떨어지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 주변에 식수대를 설치합니다. 여기서 숫자는 나무 숫자예요. 나무를 갖다 이렇게 설치한다면 소음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간선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접했을 때는 간선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은 그렇게 중요한 지문들이 아닙니다. 특히나 요 2번 지문을 잘 눈여겨서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교지의 환경은 역시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 아래 가로 3번에 교지의 형태와 면적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교지다라고 한다면 요 짧은 변, 긴 변의 비가 얼마가 좋을 거냐 이거죠. 약 4대 3 정도의 비율이 좋더라 이거죠. 4대 3, 장변과 단변의 비가 4대 3 정도로 동서로 약간 긴 형태가 좋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보면 이제 면적 얘기가 나옵니다. 학교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교지 면적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반가로 2번에 교지 면적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학교 땅을 교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땅은 대지라고 하는데 교지 면적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요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 12학급 이하, 13학급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또 중학교는 480명 이하, 481명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굳이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최소한 요 두 가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수로 나눈다는 거죠. 근데 이게 12학급 이하면 20제곱미터다. 1인당 교지 면적이.
근데 14마급 이상이면 15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1인당 면적이. 근데 중학교는 480명 이하면 30제곱미터 1인당. 481명 이상이면 25제곱미터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요 가만히 보면 요 차이가 5제곱미터가 나죠. 요것도 차이가 5제곱미터가 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입니다. 내가 혼자 쓴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공간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쓰면 서로 공용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5제곱미터씩 줄어든다는 거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알면 좋겠지만 굳이 여기까지는 모든 시험 문제 보면 시험 문제 등장을 하지 않았다.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는 뭐 70제곱미터, 뭐 실습실 있을 경우는 110제곱미터, 대학교는 60제곱미터 또 나눠집니다. 근데 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제 그 아래 보면 교사 계획 얘기가 나옵니다. 교사 계획. 여기서 교사라는 것은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 건물을 얘기합니다. 학교 건물을 교사라고 하는 거야. 그 맨 처음에 보게 되면 방위 얘기가 나옵니다. 방위 얘기가 나오는데 동서남북 방위 중에 제일 좋은 방위가 남양이죠. 그래서 남양 또는 남영남이 좋은 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정남 또는 남동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된 게 바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교사의 배치형이 중요한데 가로 2번에 보면 교사 배치형 이게 중요하다. 이 교사 배치형이 모든 시험에서 많이 등장을 한다. 이 교사 배치형에 보면 우리가 폐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병렬형이라는 게 있고 새로운 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미리 결론을 지어보면 요 폐쇄형하고 분산병렬은 그 특징이 서로 반대적이라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요 새로운 형은 혹시 몰라서 어떤 건지는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요거 먼저 요 새로운 형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여기다 표현하면 어느 일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일정 지역인데 여기에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다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전출 가기도 하고 전입 오기도 하겠죠. 그랬을 때 이 지역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인원수가 최대일 때, 이 지역이 인원수가 최대일 때를 통계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인구수를 찾아내면 거기에 비례해서 학생 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교사, 여기는 운동장, 여기 교사, 여기 운동장, 여기 뭐 체육관 이런 식으로 마스터 플랜을 다 떠나요. 마스터 플랜을. 근데 지금 당장은 인구수가 최대가 아니다. 곧 학생 수 최대가 아니니까 일부분만 이렇게 져서 쓰는 거죠. 학생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또 증축하고 또 증축하고 이런 걸 새로운 형이라고 하는데 아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고 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요 폐쇄형은 어떤 거냐면요. 교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지는 짧은 면과 단변과 장변이 4면 단변이 3이다 이런 정도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교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고층화시킨다. 이 고층화시키고 여기를 이제 운동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학생 수가 늘어나면 또 건물을 짓죠. 이 건물도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학생 수가 늘어나면 또 건물을 짓고 늘어나면 또 건물을 짓고 종래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이고 가운데로 운동장으로 쓰는 거 이런 걸 폐쇄형이라고 한다. 그럼 분산병렬형은 뭐냐? 이 분산은 펼쳐져 있다는 건데 이 분산병렬형은 우리가 핑거 플랜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핑거 플랜은
핑거 손가락이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펼친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손가락을 펼친 것처럼 교사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펼쳐져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복도는 잠깐 쓰는 거니까 북쪽에다 두고 남쪽에 교사들을 배치하죠. 이렇게.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층이에요. 단층. 홀로 단자입니다. 한 개 층이라는 거죠. 이거는 고층화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특징이 반대라고 했는데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폐쇄형은 좁은 땅덩이에서 많은 교사를 둘 수 있죠. 이것도 다 고층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교지의 이용률이 높다 이런 표현을 하고, 다른 말로는 이 교지 대신에 대지의 이용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반대니까 이건 땅덩이가 넓어야만 사용 가능하죠. 이거는 대지의 이용률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반대니까. 두 번째 내용은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 남쪽에 접한 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최강 통풍이 불균등하다는 거죠. 이거는 최강 통풍이 불균등하다. 근데 이거는 다 남쪽에 접해 있죠. 이게 만약에 일로 갔다 라고 하더라도 다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최강하고 통풍이 좋다, 균등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세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비상시 요층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요층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 상층부에 있는 학생들이 계단실을 통해서 그리고서 도망가겠죠. 이건 비상시 대피가 곤란하다 이런 거죠. 이건 단층이니까 비상시에 바로바로 도망갈 수 있겠죠. 이건 비상시 대피가 용이하다 이거죠. 굳이 땡땡 친다면 이거는 낮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네 번째, 요거는 교사와 교사 사이에 요 공간들이 활용되지 못한다 이거죠. 이거는 교사와 교사 사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교사와, 이 문장은 그대로 쓸게요. 교사와 교사 사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건 교사와 교사 사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다른 점이고 반대고, 또 더 얘기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요. 편복도형으로 하면 복도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유기적인 연결이 어렵다. 편복도형으로 하면 이렇게 복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편복도죠. 복도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또 유기적인 연결이 어렵다. 다시 말해 왔다 갔다 동선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섯 번째, 이건 단층이니까 내진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보면 실내 수업을 실외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1층이니까 내가 그 서교동하고 동규동 그쪽 부근에 서교국민학교라는 곳을 다녔어요. 그럼 옛날에
선생님이 겨울방학 하기 전에 수업하다가 창밖에 눈이 펑펑 쏟아지면 학생들이 전부 다 창밖만 쳐다보고 있죠. 수업이 진행 안 되면 선생님이 책 덮어 해놓고 애들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축구공 2개 주고 축구 시합 시킵니다. 눈 오는데. 그런 게 바로 실내 수업을 실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단층이니까. 이런 것들이 분산병렬의 특징입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가보면 다음에 교사의 층수 얘기가 나옵니다. 교사의 층수가 나와 있는데 미리 결론 내리면 이거요. 교사의 층수에 보게 되면 단층교사, 다층교사라는 게 나옵니다. 요 폐쇄형이라는 건 층수가 높죠. 이게 바로 다층 교사의 특징하고 똑같고요. 분산병렬형, 이 분산병렬형을 우리가 표현할 때 단층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특징이 폐쇄형의 특징과 분산병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확인을 해본다면 그 도표에 보면 단층교사, 다층교사 이게 나오는데 단층교사 보게 되면 단층교사는 학습활동을 실로 연장할 수 있다. 요 단층교사는 실내 수업을 실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제시 피난상유리하다. 비상시 단층이가 빨리빨리 도망갈 수 있죠. 피난유리하고. 그 다음에 복도 혼잡이 없다. 이게 편복도형으로 하면 복도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복도로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 혼잡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최강 통풍이 유리하다. 다 남쪽에 접하니까 최강 통풍이 좋더라 이런 얘기죠. 소음이 큰 자가 화학약품의 악취 등 격리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여기 악취 가능한 건 따로 띄어서 배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진 내풍 구조가 용이하다. 단층이니까 내풍적이다 이거죠. 내진 내풍적이다. 그 다음에 다층교사는 요 폐쇄형의 특징하고 똑같다 그랬죠. 전기, 급배수, 난방 등의 배선, 배관, 집약이 가능하다. 이 소리는 우리가 앞에서 사무소 배울 때 사무소 건물에서 보면 코어 시스템이라는 거 배웠죠. 건물의 일부분에다가 설비 부분을 집중하죠. 여기다가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화장실, 더스트 슈트, 덕트 스페이스, 파이프 샤프트, 급탕실, 자병실, 공조실. 그 넣는 거죠. 우리 인체로 말하면 신경계통. 그럼 집중해 놓으니까 배관이 집중되다 보니까 설비비가 절약된다. 대표적인 장점이죠. 고가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밀한 평면 계획이 가능하다. 이 건물이 고층화되면 수직 동선은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가 담당하고 수평 동선은 복도가 담당하는데 고층이 되면 치밀한 평면 계획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한 평면 계획이 가능하다는 거야. 부재 이용률이 높다. 좁은 땅덩이에서 많은 교사를 두니까 당연히 대체 이용률이 높더라는 거죠. 굳이 따로 안 외워도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폐쇄형하고 분산병렬형을 알면.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교사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교사라는 건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 건물을 교사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표현한다면 교사 면적이 초등학교는 3.3에서 4제곱미터 1인당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5.5에서 7. 중학교에서는 5.5에서 7제곱미터 1인당.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7에서 8제곱미터. 대학교는 16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이 숫자대로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초등학교는 4제곱미터로 기억하고 중학교는 중간값인 6제곱미터로 기억하고 이거는 8제곱미터로 그다음에 16이면 이렇게 기억하면 이 사이에 차이가 2씩 나죠. 이것도 2씩 차이 나죠. 그 다음에 28이 1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외워야 되는데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기억하자. 이게 4, 6, 8, 16 더블로.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당구장 표시가 있고 교지 면적은 학교 땅 면적이 있는 거죠. 교사 면적. 이 학교 건물을 우리가 교사라고 했다. 선생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사 면적이 얼마? 2배에서 2.5배가 필요하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교사의 면적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학교 운영 방식이 나오는데 이 학교 운영 방식에다 별표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